일본 사람들은 새로운 개념의 말을 만들어내고 유행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가라오케를 비롯해서 원조교제, 루스삭스, 다마고치 등 일본 사회의 새로운 현상들을 반영하는 새로운 낱말들이 만들어져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97년 초부터 또 하나의 심상치 않은 유행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토커라는 말입니다. 스토커의 사전적 의미는 먹이에 몰래 접근하는 사냥꾼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말이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알아내어 그 사람을 감시하거나 그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電話がかかってきて、1回鳴ると切れてしまう電話が1日に5回も6回も本当何をされるかわからないっていう思いがあるので、ナイフをバッグに入れたりしてこう、とにかく警戒する感じです。 이처럼 누군가가 당신의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괴롭힌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97년 현재 일본의 사회 문제로 등장한 스토커의 공포, 아시아 리포트가 살펴봅니다. 현대에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가 많이 사라진 지금, 역설적이게도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인간 그 자체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스토커 사건들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 이곳은 지난 3월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매스컴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곳 편의점에서 일하던 한 여종업원이 같이 일하던 편의점의 동료 점장에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범인은 짝사랑하며 여러 차례 괴롭히다가 집안에 진입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살해 동기였습니다. 광적인 스토커가 살인까지 저지른 끔찍한 애미. 최근 일본에서는 스토커들의 행동이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도를 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올 초부터는 스토커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스토커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커의 실상은 아직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취재팀은 일본의 스토커라는 말을 처음 그가 번역한 책을 통해 소개한 악교과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それはありました。もう日本にも前からありました。で、私も法律を勉強してましたけどもね、その時にもいろいろそういう事件にもあって見てました。それでアメリカにたまたまいた時にそういう本を見ましてね、この言葉があれば日本でもストーキングは犯罪として取り締まれると思って。 스토커들은 짝사랑한다면서 접근하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 만나자고 강요합니다. 그들의 행위 중 특징적인 것으로 무언전, 즉 전화를 걸고 말없이 끊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부인에게 1년 5개월간 11만 번이나 무언 전화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TV 드라마 101번째 프로포즈. 못생긴 남자 주인공이 끈질긴 프로포즈로 아름다운 여주인공과 결혼하게 된다는 이 드라마는 멋진 러브 스토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독한 짝사랑은 이제 스토커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それがストーカーかどうかってその辺の境目というのも被害者側がですねどう捉えるかのやっぱり問題になってくるかと思うんです。それによって不快感を感じて不安感を感じてある意味では目に見えない暴力と私は同じだと思ってます。でもストーカーはその相手が嫌だ、付き合わないっていうのを受け入れないんですね。だから女性が嫌だ、付き合いたくないと言ってもそれを認めないんです。女性の方が嫌だという権利はないんだと言って
自分が付き合ってくれと言っているんだからお前は付き合わなければいけない。だから自分はその相手の女性をつけ回す権利があると思っちゃうんですね。それで電話をしたりつけ回したり、もう何をしてでも自分の方に振り向かせようとするようになります。それがストーカーです。 잘 아는 주위 사람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커들은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만난 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점찍고 상대의 출퇴근 시간 등을 알아내어 괴롭힙니다. いろんな郵便を入れたり、もう物を送ったり、もう出る時見てまた帰ってくると電話で、それを留守番電話にしておくと、留守番電話に今日のファッションは良かったねとか、毎日そういう今度は電話攻撃をしたりして、ノイローゼにさせると。であとは彼氏と、交際しているのをそのコンセルソンなんかに聞かれると、あの男はやめた方がいいとか。 스토커의 추적은 집요합니다.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長くて7年から10年とかやってますよ。で、ひどい例って言ってもいろいろありまして、隣近所っていうのもありまして、お隣の主婦からもう20年つけまとわれているとか、そういう例。本当に買い物でもそうですけど、もう偶然を装ってつけてきて、一番のひどいのは病院ですね。病院に行った時にもつけてきて、そこでパートで働いてどういう具合が悪いのかとかで、子供一番のあれは子供の塾からそうですね、どこ行くんだっていうことを要するにつけ回してるわけですよね。やめてくださいって、はい、でも証拠を出せ、証拠証人出せって言われて。 스토커의 공포라는 책의 저자 미야모토 씨.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敷地に入らなければ絶対できないような敷地内に焼き鳥の串であるとか置いてあったりとか、あとはお風呂場の脱衣所の外に等間隔にタバコの吸い殻がこう並べてあって、タバコを吸いながらお風呂に入るのを見てたのかな。でもそれがずっと毎日毎日続くようになったのと同時に、自転車が少しずつこう傷つけられ壊されて、例えば翌日にはネジが一つ取れて落ちてる、カゴが潰されてる、それからそのカゴの中にお隣の植木鉢の受け皿が突っ込まれてたり。 프리랜서 작가인 미야모토 씨는 미국 작가가 쓴 스토커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자신이 스토커의 피해자임을 깨닫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本を読んだ方たちだって、私がフィクション畑で仕事してま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作り物じゃないか、対策をね進め世の中に訴えたいし、その社会に理解を求めたい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よね。 스토커의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정신적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それが元でノイローゼになってしまう人もいるし、自分に対して自信がなくなっちゃう人もいるし、世の中が嫌になっちゃう人もいるし、人が信じられなくなっちゃう人もいるし、仕事に出られなくなって外を歩くのも怖いし、仕事場に行っても今度はストーカーじゃなくて仲間の目みたいのが気になって仕事ができなくなって仕事を辞めちゃったりとか。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화와 편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피해자들은 정신질환을 얻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また被害が長引けば、その経済的な影響も出てきますよね。例えばうちの場合だって引っ越しするんですごくお金を使いましたよね。それから仕事を転職し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この不景気な時代にですよ、職場を変えざるを得ない。でもそれは本人は何も悪いことしてないのに、なぜ自分が職場を変えなくちゃいけないんだって。 스토커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도 관련 사건을 따로 분류하여 자료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장기적이고 기능적으로 벌이는 일이라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범인을 잡아도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토커 피해자들만을 위한 상담소를 만들어 도움을 주고 있는 마이키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被害に遭ってる人の人数の割に相談をする場所がない。で警察なんかでもなんか相談所みたいのはだんだんできるようにはなってるみたいですけれど、だから警察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こうちょっと敷居が高いというか入りづらいじゃないですか。どこにどう言っていいかわからないと。精神病院に行ってその心理カウンセリングでも受けた方がいいのか、それともだったら警察に行ってこういうことに遭ってると言っていいのか。あと探偵事務所、探偵のところに電話しても、要するに高いんですよ、1週間で100万円って。で子供がいるとその学校関係でも簡単に引っ越せないんですよね。それでもう要するに家族ともども心身疲れきっちゃってます。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경제적 피해도 크기 때문에 큰 돈이 들더라도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탐정인 카시하기 씨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車両なり普通の通張りでその人間が夜中来るというところを全部ビデオで撮るなりして、その本人が現れて帰るまでのこと、あとはその女性のマンションのところに監視カメラの小さいのをつけて覗きに来たりするのを撮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勝負をつける。そうすると警察で出せます。 사설 탐정들은 스토커의 행동을 감시하고 역으로 추적하여 범인을 밝혀냅니다. 그들의 주된 활동은 범인을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전문적인 미행 기술과 도청 기술, 그리고 사진과 비디오를 이용하여 탐정들이 확보한 증거물은 법정 증거로 제시됩니다. 어느 야구 선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살인까지 저지른 열광적인 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더 팬.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은 본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광적인 팬들의 행위였습니다. (1980년)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죽어간 팝스타 존 레논도 스토커의 피해자입니다. 범인은 존 레논을 살해하던 날 아침 마지막 사인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최정상급 인기 가수인 마츠다 세이코. 그녀가 노래 부르던 무대 위에 갑자기 한 팬이 뛰어올라 그녀를 쇠파이프로 구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광적인 팬들이 벌이기 시작한 것이 과거의 스토킹에 해당한다면, 이제는 주변의 평범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대적인 의미의 스토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これは1980年代からだから約10年ちょっと15、16年ぐらい前から出始めたストーカーのタイプ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コンピューターゲームでロールプレイングゲームに慣れちゃった人たちなんです。ということはゲームの中で、相手のキャラクターの人権、その人の権利も全く無視したその人の人間を作っちゃうんですよね。それに対して自分のストーリー通りに変えてこうとして相手にこう追いかけていくのがもう一つの RPG タイプで、この人たちは自分たちが悪いと思ってない。 상대방을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처럼 자신이 조종한 대로 따라주기를 강요하는 요즘의 스토커들. 과거의 고전적 스토커와 달리 불특정한 일반인들로까지 범행 대상을 넓힌 이들의 특성은 전자오락과 같은 가상현실을 통해 만족을 얻는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성까지도 전자오락의 소재로 등장하여 성행하는 일본의 현실. 그 속에서 사랑도 가상현실처럼 하나의 게임으로 여기는 왜곡된 관점이 생겨난 것입니다. 肌もあらわな格好をしていればそういう人たちが特にストーカーに狙われやすいとは限らない。それというのは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れども、ストーカーになる人たちっていうのは
一種の対人関係に問題があるわけですね。ストーカーの人たちっていうのはある意味でこうナルシストなんですよね。でそういう人たちにとってなんかこう被害者が一種のこう仲間意識みたいなのを抱く、そういう人たちに執着するみたいなんですね。 스토커들은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다마고치. 진짜 애완동물을 키우듯 온갖 정성을 기울이지만 키우다 잘못되면 껐다 다시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스토커들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즐기다 기분에 따라 실증이 나면 다마고치처럼 팽개쳐 버리고 만다는 점에서 스토커들의 왜곡된 인간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며 개인주의를 추구하지만 문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일이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パソコン通信なんかあるじゃないですか、あれで掲示板こうやって見てると電話番号だけで相手の住所を探しますとか、そういうなんかあれが怪しいのがたくさん出るんですよ。情報社会の中で隠れた情報が欲しいということじゃないですかね。それと簡単に聞ける会話が聞ける機会が 4,5 万で秋葉原で売られてます。覗く程度のものからもっと深部まで分かるから興味が湧いてくるからストーカー犯罪が増えると思います私。 도청 장치 같은 첨단 장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 정보는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쓰레기를 뒤지는 것입니다. たとえ仲良くなったところで会ってね1週間2週間でその子の気持ちっていうのは全部出してくれることがないと思うから、ゴミを見るのがその子の何でも一番よく知れる部分じゃないかな。 취재팀은 실제로 한 여성이 버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와 살펴보았습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에서 찾아낸 각종 영수증과 고지서, 그리고 메모지와 포장지 등을 통해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며 최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10가지 이상의 정보를 실제로 알 수 있었습니다. 結局大好きなお弁当を買ってきて蓋を開く時と同じくらい気分がいい。 쓰레기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각종 전산망에 등록된 주소나 인적사항 정도는 컴퓨터를 통해 너무나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는 오히려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これはエレベーターに乗るときはやっぱりこうやって持ってないと心配。持ってるだけ安心ご普段みたいな感じです。そうすると例えば相手にパチッとこう当てた瞬間に相手メイクなんで動けなくなります。だから逃げる時間が稼げるんです。これスタンガンです。これは15万ボルト。 스토커 문제가 떠오르자 최근 일본에서는 각종 신변 보호용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예 스토커 대책 상품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호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電車もおかしいなと思ったらコースを少し変えてみるとか、相手に計画を持たさせないように時間も少し変えてみるとか。被害者の方は加害者に対してはっきりと意思表示をしろということです。嫌だと困るとそういうことをきちっと言いなさいと。加害者の方はなるべく自分に都合のいいように物事を解釈しますから、少なくとも曖昧な形で相手にね妙な希望を持たせるよりよっぽどいいと。 일본 여성들이 싫은 것을 직접적으로 싫다고 표현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아 온 것도 일본에서 스토커 현상이 두드러진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これを言ったら人に嫌われるんじゃないかとか、なんか言ったら
違う状況に変わ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とか、自己主張をするということが教育の中で全然なされてないから、自分はこうだと言っちゃいけない、何があっても嫌だと言っちゃいけないみたいな、人間同士、社会生活の中で相手を思いやる、相手の気持ち、痛みに対して敏感に生きる、そうすることがストーキング被害を減らしていく原因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범죄자 스토커. 현대 문명의 발전이 인간성 상실을 막지 못한다면 누구나 스토커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그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